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IM증권 여의도 WM센터 염정 차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시장 너무 무서웠거든요. 네.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의 온도가 싹 바뀌었습니다. 일단은요,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닷새 만에 증시가 반등했지만 반갑긴 합니다만 이걸 잘 이어가야지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그 즐거웠던 분위기 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일단은 이게 반짝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지가 좀 고민이 됩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네. 일단 오늘은 참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또 다행이다라고 반면에 어제가 또 많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제 이제 과미도 물량,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투매가 좀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좀 쓰이네요. 어제 사실 손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개인들의 투매가 나타났다는 점, 다행히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네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는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.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오늘은 반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부 바이오 섹터를 제외하고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가운데서 코스닥 쪽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라든지 개별 종목단에서의 큰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, 오늘 외국인 수급은 반대로 가고 있죠. 코스피는 여전히 오늘도 매도세가 장 초반보다 조금은 더 늘어나는 분위기, 코스닥은 순매수로 나타나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코스닥의 오늘 반응이 예상보다는 훨씬 강하게 나타나네요. 일단 얘기 주신 것처럼 코스피는 기관 쪽에서 잘 끌어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가운데 상승폭도 더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. 낙폭 과대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확실히 그쪽에서 반등이 오늘 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, 자 그러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. 여전히 정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밸류업 관련주를 오늘의 관심 섹터로 차장님께서 꼽아주셨단 말이죠. 밸류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은행주, 지주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계엄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 현 정부 정책 수혜 업종들이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오늘 밸류업주가 올라가잖아요. 반등의 지속성도 우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섹터의 반등이 특별한 의미를 좀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이에 대한 동력이 좀 많이 상실된 상태였었고, 이번에 또다시 한번 금융당국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업들의 동료를 어느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지도 또 중요한 부분인 게, 최근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해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은행주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,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오늘 시장 대비해서 금융주들 KB금융, 신한지주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. 하나금융주들도 강보합 정도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금융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,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반등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시세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. 그래도 추가 낙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밸류업 펀드 추가 조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외환 수급 개선안도 곧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그 동력을 잃었던 밸류업 관련주들 다시 한번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는 있을까요?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간의 밸류업 종목들을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은행주, 금융주가 될 수 있겠는데요. 금융주,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1월에 그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었잖아요. 금리 인하에 따른 은행주들은 단기적으로는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가 좀 손상이 좀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서의 또 연체율 같은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악화 우려도 있다라는 점에서 은행주들은 당분간은 좀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거다. 그리고 은행주들이 이제
조정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.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올해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상당히 사실은 이런 무거운 종목 대비 시총 네. 대비해서는 뭐 거의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죠. 그렇기 때문에 단기 올해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. 거기서부터 과매도가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래서 일부는 어떤 수급을 조절을 하면서 비중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회복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오히려 금융주들 외에 이제 배당 정책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좀 매력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금융주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는 종목들도 많았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던 구간인데 이번 또 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과매도나 여러 가지 영향도 받았습니다. 단기간에 금융 쪽은 좀 회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, 오히려 다른 배당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는 밸류업 섹터에서 종목을 잘 선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자, 그러면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? 오늘의 관심 종목은 그래도 주주환원책의 가장 적극적인 기업인 현대차를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 좋아요. 네, 현대차도 오늘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리고 기아 4%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 수준은 20만 원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이네요. 네,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고요. 이번 11월 15일이 이제 저점이었습니다. 연중 저점이 20만 원대가 좀 깨지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악영향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일단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었고요. 20만 원 밑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저점은 회복한 상태에서 구간 내에서의 행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차였고요. 이번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는 조금은 좀 동력은 잃었지만 여전히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, 기아 이번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 사실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게 11월 판매량에서도 미국 판매량에서도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. 여전히 좀 탄탄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글로벌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 아직까지는 이상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에 반해서 주가는 상당히 조금은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. 네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률이 작년 기준으로 한 6%대 정도 됐었고요. 지금 가격 수준 2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배당금을 10,000원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최소 배당 10,000원이라고 쳐도 배당금에 대한 그 배당 수익률은 5%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. 그에 대한 부분으로 또 따져보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고 보통은 연말 배당 이후에 배당락이 나오잖아요. 근데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한 추가적인 낙폭은 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오히려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꾸준히 흐름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다행히 오늘 지수가 우리 시장에서는 2,300선까지도 좀 위험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하루 만에 좀 반등이 나타났고 지수면에서 만약에 2,400대 받쳐주고 2,500대에 대한 트라이 한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들의 흐름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현대차는 추가적인 낙폭보다 상승폭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은 뉴스도 참 많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데 참 못 가는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저평가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잘 달립니다.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 저희가 지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AS 한 종목 받아볼게요. 늘 이 시간에 주시는 종목들이 참 잘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염정 차장님께서 지난주에 딱 주셨던 코스맥스요. 우리 화장품 안에서도 이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침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오늘 화장품, 의류 다 오릅니다. 코스맥스도 장난 아닌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요? 네, 오늘 화장품주들의 일부 종목들이 상승폭을 상당히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. 코스맥스도 15%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. VT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예, 일단은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주 중국 부양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요. 개별적인 종목단에서의 분석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.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
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크지는 않았었어요. 네. 중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국내 내수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성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요. 주가가 한 달 넘게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받쳐주는 어떤 수급 쪽에서 받쳐주고 기관 수급이 받쳐주고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은 나올 수 있는 게 화장품 업종 여전히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요.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면에서 우려감보다는 앞으로의 기대치가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뭐 상승 탄력이 조금 좀 예상치보다는 좀 과하지만 화장품 종목들 일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는 좀 움직일 겁니다. 화장품 종목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는 계속 연출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여전히 브랜드 인지도 강한 브랜드사들 중심으로는 관심 가져도 된다.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화장품 종목들을 제가 쭉 다 한 번씩 열어보니까 코스맥스는 그나마 지금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지만 일부 종목들 낙폭이 상당히 과하더라고요.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올해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. 한 3분의 1 정도, 3분의 2 정도 주가가 빠져 있고요.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빨리 종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화장품 섹터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꼽아주셨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염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네요. 지금까지 IM증권 여의도 WM센터 염정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